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핵심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 옥죄고 종당에는 쫓아내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주말과 오늘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헌법학자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는 마치 천둥벌거숭이들이 선무당에 칼춤 추듯이 나대고 있다. 명백한 위헌행위며 국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흐트리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달 전서부터 내보내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전혀 이런 말에 미동도 하지 않고 더 가속도로 윤 총장 몰아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깝고 국민들은 죽으나 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렬 지지층을 빼고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역사의 되풀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4일 이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당이 변칙적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불법 위헌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달가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을 남기고 국회를 표표히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 한 시대는 종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민당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는 유신헌법 개정, 직선제 대통령 개헌 등을 내걸고 아주 극렬한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 노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별별 묘수를 다 찾아내는데 마땅치 않았던 중에 9월 말 10월 초에 김영삼 총재가 외신과의 회견을 통해서 미국은 이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인가, 국민 전체의 여망에 따라서 이 정권 지지를 철회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할 순간이 왔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적행위를 하고 사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품위를 상실한 것이다.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김영삼 의원의 제명 동의를 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하고 날치기 수법으로 그를 제명했습니다. 그 제명한 뒤풀이는 고스란히 당시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돌아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3000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로 지칭되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의 치세로 칭송받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거울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첫째 거울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왕조가 어떻게 해서 흥망성쇠했는지 그 왕조사에서 어떤 사람의 잘잘못이 있는지를 내가 늘 새겨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르는지를 그 역사의 거울에 비춰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부 여러분, 이 당태종의 거울 이론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일에 수요일 밤에 이른바 대학살, 대검찰청의 이계 부장 중앙지검장을 쫓아내고 이제는 그 휘하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주임검사까지 조만간에 그 두 개의 게이트,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 하부 조직의 담당 검사들 전부 쫓아낼 기세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 여당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손발이 묶이죠. 거기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별도의 특별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반드시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아주 못질까지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특별조사단을 총장의 직권으로 구성해서 지금 그 검사장급이 단장이 돼갖고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걸 못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게이트에 이게 수사에 참가하는 이 검사들 전부 흩어버리고 나니까 총장이 따로 별도로 특별한 검사들을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사의 일관성을 총장과 직접 연결돼서 수사 지휘하는 팀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못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특별수사부에 해당하던 숫자를 더욱더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월 10일 날은 울산 선거부정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청와대의 지역발전행정 비서관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8시간을 청와대 문간에 대기하면서 압수수색을 거절당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변인을 통해서 거절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물 목록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거부한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닉슨이 탄핵된 결정적 이유가 특별검사 콕스가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대화한 내용 그 안에 혹시 워터게이트와 관계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녹음 테이프를 제시해달라. 이를테면 압수수색이죠. 압수지요. 압수하겠다. 그러니까 제출해달라.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검찰이 8시간 그 모욕을 당하고 청와대 문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들어가는 걸 막고 한 이걸 보고 이건 영락없이 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거부한 그 이상으로 더 위법하다. 제가 지금 방금 이게 더 아주 지독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방송에 제가 참습니다. 이런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을 윤석열 총장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안을 올려가지고 그를 면직시킬 기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징계법을 검토한 결과 비위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회에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윤석열 총장 자신이 총장도 검사니까 나를 징계해달라고 하는 것을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징계위원회 열리지 않고 따라서 총장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절차가 없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지금의 태세는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면직 처분할 가능성도 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끌끌어 가지고 검사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명령해서 공개적으로 자 이쯤 되면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참하게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79년 10월 4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서 계단을 밟고 자동차를 탈 때의 그 모습이 저는 생각납니다. 외롭게 그는 물러갔습니다. 윤 총장도 이와 같이 외롭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고 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이것이 무사히 다 덮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게이트는 스스로 골마서 터진 것입니다. 골마서 터진 것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로 골마서 터진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하고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가 널브러져 있는 거를 윤석열 팀은 그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꿰매가고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딱 향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나는 충분히 쌓여있다고 봅니다. 이건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저명한 헌법학자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천둥벌거숭이들이 선무당에 칼춤 추듯이 위헌적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난 주말에 그는 이른바 참 이 말이 민망한 말인데 무슨 진보 판사가 있고 보수 판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일단 진보 판사로 분류되는 거기 국제인권위원회 소속인데 그가 분노해서 이 사태를 참지 못하고 검찰과 법무부 일이지만은 이거 명백한 위헌행위라고까지 갈파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입이 없어서 분노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통해 백성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천심이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심이 그리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